안녕하십니까, 삼능견입니다. 자, 다양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다음에 근처에 가깝게 가려고 노력하는 역사 프리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가서 고대 삼국사기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권 24권에 있는 백제봉기 2를 할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가지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몇 가지 했던 부분이 뭐냐면 35년까지 우리는 저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36년부터 할 건데, 근데 요번에 좀 약간 요거를 좀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책과 다음 이 사이트, 공식적인 사이트 들어가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하고, 다음에 제가 해석하는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제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이제 검증하는 거죠. 검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달리 해석이 되는지 조금 더 심도 있게 같이 공부하자는 어떤 의미에서 준비하는 건데, 아마 보시면 좀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어떤 놀랄 일이냐, 그건 이따 가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거의 제일 나중에 아마 거의 한 22, 3분 정도쯤 가면 아마 그 윤곽이 나타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그 역사적인 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놓고 이상하게 숨기고 있는 부분이 해석하다 보면은 나오고 있구나. 그 지난번 때까지는 그냥 이것들 아무것도 안 보고 제가 그냥 직접 쓰고 해석하다 보니 틀린 점과 잘못된 점과 어떤 부분을 잘 구분이 가진 않았는데, 이제 저번 시간부터 고구려 무유랑 5번째부터 준비한 것 중에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을 가지고 했더니 너무너무 이게 틀린 거예요. 해석경 자체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같이 조금씩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거는 진짜 틀려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36년. 자, 혜성이 자미궁 성자에 나타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저기에는 어떻게 까만 거 제가 가진 책이에요. 저걸로 한 거니까 보시면 여기도 약간 좀 비슷하게 써놨어요. 그리고 신라를 공격하다. 네, 신라 공격했죠. 똑같아요. 비슷해요. 써놓은 거.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하는 거 같이 봐도 되고요. 다음에 45년 괴곡성을 포위하다. 이것도 비슷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나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 써 있는 거나 비슷하게 쓰여 있어요. 보면은 막 예를 들어 45년 거를 좀 보면 45년 10월 군사를 내어 신라를 치고 괴곡성을 포위하였다 라고 나오고, 자, 50년 9월 신라의 변경을 공격하다. 이것도 비슷해요. 군사를 내어 신라의 변경을 쳤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보면 9월에 군사를 파견하여 신라의 변경을 침공하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고 비슷하죠. 그 다음 53년 같은 해 11월에 그러니까 신라가 화친을 요청했다는 부분도 있고 53년에. 근데 읽어보면은 비슷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이 PDF 해놓은 게 이게 70년대 나온 책이거든요. 세로로 읽는 책. 그 부분이 있고, 자, 고이왕이 죽죠. 11월에. 네. 아직까지 지금 왕들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도 오를승을 쓴 사람은 동명상왕과 혁거세 왕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책계왕.
책계왕은 보면 이제 좀 책계왕은 좀 많이 좀 틀리죠. 자, 책계왕이 즉위하다. 즉위하다 보면 나오면은 자, 보면 책계왕은 청계라고도 하고 고이왕의 아들로서 몸집이 크고 뜻과 기품이 웅장하고 뛰어나였다. 고이왕이 돌아가자 왕이 올랐다 라고 써있는데 그 제가 가진 책에 보면은 책계왕은 고이왕의 아들로서 키가 크고 직위가 뛰어났는데 고이왕이 돌아가시고 난 뒤로 이어 즉위하였다. 그 뒤에 같이 읽을게요. 왕은 장정을 징발하여 위례성을 수료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똑같이 뭐 비슷하죠. 지금 제가 읽은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먼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면은 원년 대방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년 대방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지금 까만 거 말고 이제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원년 대방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고구려가 대방을 치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고구려가 대방을 치자 대방이 우리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앞서 대방 왕의 딸 보가에게 장가들어 부인으로 삼았으므로 말하기를 대방과 우리는 장인과 사위의 나라이니 그 요청을 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군사를 내어 구하니 고구려가 원망하였다. 왕은 그들이 쳐들어와 노략질할까 염려하여 아차성과 사성을 수료하여 대비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까만 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볼게요. 아까까지 읽은 데 빼고는. 자, 보면 이때 고구려가 대방을 정벌하니 대방은 우리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보다 먼저 왕이 대방 왕녀 복과를 맞아 부인으로 삼았다. 이 까닭에 대방과 우리나라는 구생, 여기서는 구생이라고밖에 안 써놨어요. 나라였으므로 그 청을 듣지 않을 수 없어서 드디어는 군사를 내어 이를 구원하였다. 이에 고구려의 원망을 사게 되었는데 왕은 그의 침입을 염려하여 아차성과 사성을 수축하고 이에 대비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다른 점은 이따 뒤에 가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는 아차성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한자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뱀사자가 있는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의 뱀사자와 그다음에 해석한 뱀사자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동명의 왕에 이제 배하를 했고 이거 똑같아요. 2년 정월에 동명묘에 배하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13년 9월에 이제 요 부분이 나오죠. 한가 맥이 쳐들어오고 책계왕이 죽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가을 9월에 한나라가 맥 사람들과 쳐들어와 왕이 나가서 막다가 적의 군사에게 해를 입어 돌아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책에는 어떻게 쓰였느냐? 13년 9월 한이 맥인과 함께 침입함으로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이를 막다가 적에게 해를 입어 돌아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책계왕에 대한 부분인 거죠. 책계왕이 되게 굉장히 어이없이 돌아가셔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요 부분이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분소왕입니다. 분소왕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되게 구슬픈 거죠. 짧은 것보다 구슬픈 거죠. 자, 분소왕은 책계왕의 맏아들로서 어리지만 총명하고 어질고 거동과 모습이 영특하고 빼어남으로 왕이 사랑하여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왕이 돌아가시자 이어서 왕이 올랐다 라고 써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까만 책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분소왕은
책계왕의 장자로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의표가, 여기서 해석을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의표가 뛰어났으므로 왕은 이를 사랑하여 옆을 떠나게 하지 않았다. 왕이 돌아감에 뒤를 이어 죽여야 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그 뒤로 한번 좀 볼게요. 자, 원년 10년에 제수를 용서할사. 사면한 거죠. 그 부분이 나오고, 네, 죄수를 사면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그런 부분이 잘 나오는 부분도 있고, 어떤 왕은 바로 그 사면을 안 하는 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년 동명사당에 배하라했다. 그 아버지 책계왕과 똑같이 2년의 동명왕에, 근데 왜 벌써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동명사왕 왕의 이 사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 걸까? 그 부분은 알 수 없죠. 자, 그리고 보면 이제 까만 거에 보면은 비슷해요. 다 해석해 놓은 게.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자, 사당에 배하란 것도 있고, 까만 거에도 똑같이 배하라 했다. 아버지랑 비슷하게. 같은 2년 차에. 그다음에 5년 차에도 이제, 이거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다는가 봐요. 왜냐하면 맨눈으로 혜성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니까. 혜성이 낮에 나타났다. 왜 나타났다고 표현했을까요? 볼 수 있었다라고도 해석해. 어쨌든 뭐 제가 해석한 부분도 따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년 2년차. 자, 봄에 몰래 군사를 보내 낙랑 서쪽 현을 습격하여서 빼앗았다. 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이 이제, 나오고, 까만 거에도 비슷해요. 그 이야기는. 근데 10월에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가을 10월, 왕이 낙랑태수가 보내 자객에게 해를 입어 돌아가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준 책도 똑같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부분은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뭐가 잘못됐는지. 자, 그럼 이제 제가 해석하는 부분을 한번 이제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저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좀 한번 해놓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변한 부분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조금 더 변화된, 어떻게 해석이 잘못되고 잘 되는 문제인지 부분을 충분히 같이 해석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고, 저번에는 한자를 따로 써놨었는데, 이제 그러지 말자. 한자의 급수를 그대로 넣고, 한자를 같이 다시 띄우자. 이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같이 해석하는데 조금 더 쉽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같이, 제가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선생님들. 자, 이거 고이왕 36년이에요. 고이왕 36년 가을 9월에 살별, 혜성이, 둘 다, 국사편찬위원회나 거기에는 자궁이라고 나와있어요. 근데 저는 자줏빛으로 궁에서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39년 다 11월. 39년 다 11월. 자, 39년 다 11월. 요거 약간 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39년 11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를 침노하였다. 요 39년이랑 그 다음에 50년 11년 뒤에 똑같이 침범하는데 이번엔 신라의 가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도 이제 뭐 신라를 쳐가지고 개곡성을 뭐 저쩌고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50년이랑 39년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 신라를 침범하였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라와 왼수가 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는 거죠. 요 부분이 약간 좀 신라와 어떤 마찰이 계속 생기는 부분이 나오지 않나.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아서 생각한 건지 모르겠으나 53년에 이제 신라에게 이제 화친하자고 청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 53년 봄 1월 사신을 보내서 신라에게 화친하자고 청하였다. 자, 보낼견, 불일사, 신라한테 사신을 보냈다는 거죠. 청하였다. 그 부분이 나오는 거고, 책계왕에 대해서 부분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책계왕은 또 어떻게 쓰여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책계왕, 혹은 청계라고 쓰여 있고, 고위왕자, 고위왕의 왕자다, 아들이다. 신장이 크고, 기세가 뜻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세로로 있는 책에서는, 직이라고 그대로 써놨어요. 근데 저는 뜻이 있고, 남자로서, 웅자잖아요, 이게. 수컷웅. 남자로서 뛰어나다. 고위왕이 죽었을 때, 곧바로 올랐다. 라는 부분이고. 자, 그럼 제가 또 그 다음, 전 또 어떻게 해석했나 한번 볼게요. 왕이, 정부. 요것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놓고요. 자, 왕이 정부. 여기 지금 정부가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고물의 정자랑 아비부.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장정.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왕이 정부를 발하여 불러 위례성을 깁었다. 여기 지금 기울집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깁다가 떨어지거나 헤어진 곳으로 꿰맨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례성을 보수했다는 어떤 소리인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이 기울집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썼다는 부분인 거죠. 좀 제가 해석하는 부분은 약간 이 원문보다는 이런 한자 뜻에 굉장히 충실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자는 지금 그대로 삼국사기 지금 국사판찬위원회에 있는 그 고자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자가 아닌 거죠. 지금 좀 더 옛날 글자인 것 같아요. 고구려가 대방을 쳤다. 대방이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는 백제를 얘기하는 거죠. 구함을 청하였다. 그래서 선시, 먼저 왕이 대방왕의 여식, 복가를 부인으로 해서 장가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타당한 해석 같습니다. 거기까지 다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는 거 해석하는 부분에서. 다음에 이제 보면 그러므로 대방은 우리의 시아버지, 사위 이런 나라이다. 옳지는 않은데 이 청을 다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 된다. 따를 수 군대를 내어 구하였다. 고구려가 원망하였다. 네, 그대로 그 한자에 대해 충실하게 해석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왕이 침노한 도적을 이리저리 헤아려 보다. 여기 지금 제가 빨간 걸 하는 거는 원래는 뜻이 생각하려는데 찾아보면은 이리저리 헤아려 보다. 이거 이제 잘 보시면 한자를 보면은 닦을수 언더가 이게 지금 아침단이에요. 근데 해석 어떻게 했어요? 다른 곳들은 한번 앞으로 돌려보거나 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한자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자를 잘 보면은 되게 틀려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아침단을 써놓고 해석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나 혹은
혹은 그 삼국사기 편찬위원회, 지금 국사편찬위원회는 어떻게 썼는지를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헤아려 보다가 아단성, 사성을 준비하였다, 갖추었다. 2년 봄 1월 동명성황 사당에 배었다. 배랄 있고 13년 2년에서 쭉 내서 11년 뒤에 13년 9월 한나라와 더불어 맥인이, 한나라가 이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맥인이 와서 침노하였다. 왕이 나와서 막다가 적의 병사에게 그곳에서 헤아려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분서왕. 자, 분서왕은 책계왕의 장자이며, 원래 어릴 요자를 보면은 그 작을 요자 옆에 힘력자가 쓰는 부분이 맞는데 여기서는 좀 칼도자예요. 이게 되게 좀 한자가 약간 찾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릴 요자예요. 어리고 기 밝고 은혜가 있어 겉으로는 예절이 있어 뛰어나고 빼어났다. 왕이 사랑했자. 찾아보면 소중히 아꼈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소중히 아꼈고 좌우로 떠나지 않게 하여 미쳐 왕이 죽었을 시 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 이을게 이어서 곧바로 왕위에 올랐다. 다 10월에 크게 용서하였다. 큰 용서가 있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봄 1월에 동명성황의 사당에 배랄 하였고, 그렇죠? 5년 여름 4월에 혜성이 낮에도 보였다. 근데 특별한 그런 보임이었던 거겠죠? 7년 봄 2월 이 장길잠 몰래, 찾아보면은 몰래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몰래, 여기 지금 스승사는 군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군사를 엄습하여 낭랑 서쪽 현을 취하였다. 같은 다 10월에 왕에게 낭랑대수가 그곳에 그 찌를 자, 그 다음에 자객을 보내 도적들이 해하여서 죽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그자 틀린 부분은 제가 이제 바로 고치면 되니까 저의 말뜻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보고, 그 다음 보면 비류왕은 이제 다음에 할 것이고, 네. 자, 여기 지금 죄수를 사면하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틀린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줬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찾아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잠시만요. 좀 찾아보면서 보면은 분서왕이 죽여야 했다. 요 부분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성을 싼 부분 있죠. 성을 싼 부분. 네, 성을 싼 부분. 그 성 싼 부분에서 좀 틀린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여기 있나, 여기. 아차성. 여기 좀 한자를 보면, 보이시죠? 한자가. 네. 여기 지금, 아단성이지, 아차성은 아니잖아요. 근데, 해석은 아차성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거에 대한 각주를 또
서울 광진구라고 또 막 써놨어요. 이게 속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속이는 거지 이게. 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똑같은 사안은 맞는데 한자를 여기는 지금 원서는 지금 그 달리 써놓고 여기 지금 해석은 사자를 원서는 어조사 그 벌레허에 뱀사 어조사 야자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좀 해석은 좀 달리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달리 써놨잖아요. 그리고 마치 아침 단어를 써놨는데 아니면 잘못 썼다고 얘기하든가 여기다가는 원문에는 지금 아침 단이라고 써놓고 여기는 지금 아차산이라고 좀 해놓고서는 마치 서울 광진구라고 얘기했는데 어디 지금 아차산이 서울 광진구에 있어요. 조선시대 때 광진구가 있는 거지. 광진이 아차산이 그때 생긴 거지. 백제는 어디 있어요. 하남 위례성이 한수래잖아. 한수. 한강이 아니라 한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